자, 내 삶의 프로듀서는 누구인가? 이거는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헤비급 복서 역사상 마이크 타이슨이 나오기 전에는 기구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IBF나 WBC나 WB 이렇게 3대 기구를 통합할 때 그때 마이크 타이슨의 나이가 19살입니다. 채 20살이 만으로 되기 전에 3대 기구의 통합 챔피언이 되는데 마이크 타이슨이 나오기 전까지의 프로복서는 헤비급 그 타이틀 매치는 그 MGM 특설링을 빌려서 할 만큼 그렇게 화려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자기한테 그런 위대한 거룩함으로 부활할 자기의 위치,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이런 가치. 그때 파이트머니가 마이크 타이슨이 받는 파이트머니가 20살, 21살 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었어요. MGM, 라스베가스 MGM 특설링 같은 데서 700억씩 파이트머니를 그래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90년도에 마이크 타이슨이 도쿄돔의 반란이라고 해서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그 선수한테 왜 37연속 연승 가도를 달리고 국회의원과 계속해서 1라운드, 2라운드에 연속으로 KO 시키면서 무패 행진의 위대한 챔피언이자 핵 주먹이라고 지칭했던 마이크 타이슨이 일본에 가서도 가볍게 그냥 파이트머니를 챙기고 1, 2라운드 안에 KO를 시키고 일본의 도쿄 거리를 누비면서 그걸 즐기고 싶었던 슈퍼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 세계 복서에 또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걸 도쿄돔의 반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축구할 때 98년 프랑스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그 도쿄 구장에서 2대1로 역전식 시킨 걸 그 도쿄돔에 이런 걸 뭐 역전을 갖다 도쿄 대첩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지칭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전쟁 용어가 허다하게 쓰이니까. 그런데 가볍게 이길 줄 알았던 그 도쿄돔에서 10회 10라운드에 드디어 천하무적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이 젊은 나이에 불과하고 방어전 타이틀이 무너지는 비참한 그런 장면이 전 세계의 스포츠 역사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는 그 현장에 마이크 타이슨은 1패를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걸 스포츠 용어로 전쟁 용어로 도쿄돔의 반란이라고 합니다. 일본 스포츠 마케팅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인데 시스템이 그런 나라 전체가 그래서 그 마이크 타이슨을 불러서 세계적인 이벤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명에 가까운 진짜 파이트머니도 한 20분의 1밖에 안 받던 그런 마이크 더글라스가 10회 전에 마이크 타이슨을 무너뜨린 첫 번째 이유가 뭐 한간에서는 방탕한 생활도 하고 모델도 막 이래가 폭력을 행사하고 감옥소도 다녀오고 막 교도소에 이런 방탕한 생활과 어린 나이에 부와 명예를 누려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생활 가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바라본 마이크 타이슨의 첫 번째 패배 원인은 자기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원한 프로듀서인 양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커스 다마토가 죽고 얼마 뒤에 이 시합이 잡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프로듀서를 잃어버리니까 고향을 잃은 마이크 타이슨은 고향과 같은 아버지 역할을 했던 양아버지. 그래 커스 다마토의 죽음 이후에 마이크 타이슨은 정말 눈에 드러날 정도로 전성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실력 자체가 현저하게 쇠퇴되고 거의 진짜 수준 이하의 그런 프로복서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여러분 삶의 멘탈 아티스트, 그러니까 멘토가 있어야 할 당위성하고 같은 맥락이고 여러분 삶에 진정으로 손을 내밀고 끌어줄 수 있는 프로듀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 마이크 타이슨처럼 자기 삶은 미래의 가치가 타락된 삶이 기다릴 수도 있고 화려하게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이 진실된 가치, 이걸 여러분들은 오늘날에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쯤은
체킹하고 한 번쯤은 체크하면서 미래의 가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문과 함께 제가 가지고 온 코드의 위대함,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개에 올린다는 그 그림, 그건 제가 말미에 소개에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가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가치는 사실 조금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고향을 잃어버리는 그 가치, 그건 여러분들이 멘탈이라든지 영적인 가치가 포함된 건강함이 여러분들한테 자신의 삶으로 지속될 때 여러분들은 훨씬 위대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만들어내고 또 교육원에서 생산하는 교육적 가치가 말문, 천문, 그 다음에 천문의 끝이 과학이고 말문의 끝이 진동순이니까 운율, 가락, 풍류, 이걸 전체를 율려 아카데미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멘토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양한 고통과 다양한 가치를 안고서 삶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지속형 ing로 영원성을 띌 수도 있고 또 가변성을 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행복한 가치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가치가 희망적이고 큰 카테고리, 즉 행복의 가치관에 여러분 희망적인 그 꿈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면 지금 처해 있는 고통의 가치가 조금은 느리고 순리적으로 또 조금은 더디고 천천히 갈지라도 여러분들 상상하고 생각한 그 행복한 가치, 그걸 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진실된 용기만 있다면 플러스 알파로 화려함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콘텐츠가 있고 교육적 가치가 있어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 우리가 많은 삶을 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만나야 할 기적 중에 하나가 미라클이라고 해도 좋아요. 기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상상하고 그토록 원했던 행복한 카테고리, 그게 적당한 돈과 그리고 건강한 이 육신이 뒷받침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상상하고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1초도 좋고 10초도 좋아요. 이 세상에 엄마가 없는 탄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탄코 없어요. 엄마가 없는 탄생, 즉 생명의 뿌리 자체는 엄마가 고향이라는 거, 엄마의 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의 배를, 지금의 엄마의 배를 축복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가치 면에서 엄마를 선택한 그 축복은 부인할 수 없는 고향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은 저희들 노천교육원처럼 진실된 카테고리를 전달해주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교육적 단체를 만날 수도 있다는 진실, 이 자체를 존중해 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기적에 가깝고, 즉 엄마의 배를 빌리는 것, 그리고 노천교육원과 만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해야 될 진리적인 혹은 순리적인 가치, 기적의 가치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치는 다양한 다양성이 있지만 다양성이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의 엄마의 배를 빌리는 것이고 두 번째 기적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의 배를 빌려서. 그리고 포유류도 그렇고 많은 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래 새끼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고릴라 새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의 배를 빌려서 요렇게 요 형태의 아름다운 가치로 태어났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두 번째 기적이고, 세 번째 기적은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 프로듀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프로듀서가 여러분들한테는 엄마가 이 날 이때까지 고향이자 멘토가 되었고
부드럽고 따뜻한 가치로. 그래서 세 번째 기적은 필연적인 만남을 통한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람으로 태어난 가치는 기적이고 엄마의 배를 빌리는 건 더 위대한 기적이며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가정이라는 구성원 안에 카테고리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는 세 번째 기적. 그 기적은 이 땅에서 어떠한 조건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대신 만들 수 없는 카테고리인데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이때까지 우리를 외면하고 살았다라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굳건한 마음의 심지와 그리고 확고한 미래의 희망적인 가치관이 전혀 고정적이지 않은 채 끝없이 외면하는 그 못 먹고 못 사는 가벼운 시스템에 여러분 가치를 빌려줬다라는 것. 따라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사랑을 만나는 것만큼 여러분 하트 속에서 가슴 속에서 사랑을 만나는 것만큼 위대한 기적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프로듀스가 있고 없고는 그 마이크 타이슨이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맞닥뜨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만의 건강한 멘토는 누구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철저하게 이끌어주는 경영해주는 그런 삶의 프로듀스는 진짜 누군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하트 속에서 위대한 사랑을 만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기적은 없다라는 것. 요걸 2부로 마무리 멘트로 하고 3부는 옷 갈아입고 그림까지 준비해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